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이번 정부 들어서서 뭐 23번째 대책이다. 뭐 보완 대책까지 하면서 상당히 많은 대책이 나온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이 국회 통과함으로써 이제는 다주택자들, 특히 고가주택의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내년 6월 1일 날 보유자가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거고, 또 6월 1일 날부터 조정대상 지역 내 양도세가 10%가 또 중과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론대로 하면 6월 1일 이전에 많은 매물들이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또 법인 같은 경우,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공제액도 없애고 세액 한도, 증가되는 한도도 아예 없애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어떤 매도 매물이 나올 것이냐, 또 어느 쪽에 많이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됐는데, 자, 오늘 여러 가지 통계와 또 이 부동산은 보유자의 심리가 중요한데, 제가 여러 가지 경험했던 상담했던 그런 어떤 그분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증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통계들을 아마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아파트랑 주택이 있는데, 아파트부터 매매 건수, 또 증여 건수, 또 증여 비율,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이 전국 매매됐던 건수고요, 아파트. 이 빨간색이 전국에 증여됐던 건수입니다. 자, 2019년 1월에 전국에서 3만 1000건 정도가 거래가 됐고요, 아파트가. 서울은 5,800 정도 건이 거래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양새를 가짐으로써 작년 11월 12월 이경에 최고치를 찍었죠. 작년에는 87,900여 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왔죠? 2019년 12, 16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자, 여기서 보면은 대출을 더 안 되게 하는 게 나왔어요. 우리가 그 대출 심사를 할 때 DSR이라고 그래서 단순하게 은행에 대출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뭐 카드 쓴 거, 또 할부금 내는 것까지 아주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서 결국에는 뭡니까? 대출을 안 되게 해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대한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2020년 초에는 조금 다소 주춤한 듯 했죠. 75,000여 건. 그러다가 다시 87,000여 건. 이렇게 이제 등락을 가다가 심리가 다시 얼어붙은 듯 하다가 다시 6월, 7월 여름이 되면서 10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습니다. 자, 서울도 보면은 자, 비슷한 흐름이고요. 지금 20년 6월에 6천여 건에서 7월 달에 14,000여 건으로 이 근 2년 동안에는 최고치의 거래가 되게 됩니다. 2020년 4월, 5월 사이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거의 170석 이상이 되다 보니까 12, 16 때 국회 통과를 안 시켰던 것을 통과시키자 해서 8월 4일 날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부세 인상안, 뭐 취득세도 올리고 모든 걸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냉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어느 정도 이 건수에서 보면 그런 그래프가 어느 정도는 좀 보여지는 느낌은 듭니다. 자, 그래서 증여 비율을 보면 2019년 1월에 18.7%에서 증여 비율이 높고 낮다가 꼭 중요한 데이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여를 많이 해도 매매가 더 많아 버리면 증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기 때문에 증여 비율이 높아졌다, 떨어졌다고 해서 증여를 많이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조금 전에 봤지만 증여 건수로 볼 때는 엄청나게 지금 올해 들어서 최근 들어서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비율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높아지는 거는 어느 정도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서울 아파트의 매매와 증여, 매매는 파란색, 증여는 빨간색인데 보면은 매매 증여 동시에 비슷하게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특히나 매매든 증여든 많이 7월 달이 역대 최고치를 거의 찍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증여 비율도 전국 아파트 증여 비율과 비슷하게 여기 좀 재밌네요. 2019년 1월에는 아파트 매매 대비해서 증여 비율이 80%나 되는데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 것 같네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죠? 2018년에 9.13 대책이 있었고 12월에 뭐 이제 시행되는 게 많았었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그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뭐 합산 배제라든지 뭐 이런 대책들도 9.13 대책에서 많이 나왔던 핵심 대책도 2018년 9.13 대책에 나와서 그 이유가 이제 증여가 많이 일어났다. 좀 이런 어떤 대책의 영향이라는 것도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올볼 아파트 전국과 서울을 동시에 한번 보면은 파란색이 이제 전국이고 빨간색이 서울인데, 자,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요. 전국에 대비해서 뭐 37%, 36.2%, 40.2%면은 전국은 잘해야 12% 두 자릿수고 아니면 한 자릿수 7%대 뭐 이렇거든요. 근데 서울은 많으면 증여 비율이 뭐 80%에서 이제 뭐 37%, 36%, 40%까지 있기 때문에, 자,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서울 아파트는 그만큼 미래에 대한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만약에 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매매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팔기에는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증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증여를 또 못하게 하기 위해서 증여 취득세를 올렸죠. 원래는 일괄적으로 3.5%였는데 조정대상 지역 내에는 공시가격 3억 원이 넘으면 12%가 됩니다. 취득세. 증여를 받는 사람이, 수증여자가 12%란 취득세를 내요. 물론 1세대 1주택의 투자용이 아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1세대 1주택에 한해서는 증여를 해도 일반 세율을 받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부에서는 끝이 없이 매매로 나오기에 끝이 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어떤 시장을 너무 억누르는 듯한 대책이 나오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자, 주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봤고요. 자, 주택은 자, 파란색이 전국이고 매매고 빨간색은 전국 증여입니다. 자, 전국 이게 매매가 5만 건에서 이제 뭐 6만 건, 8만 건, 9만 건, 11만 건에서 작년 12월에 피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19년에 12.16 대책이 나온 거죠. 조금 주춤하더니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증여는 9천 건, 8천 건, 9천 건, 10,000건 이하로 되다가 점점 2019년 12월부터 11,000건, 10,000건, 2020년 들어서 10,000건이 많이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증여가 좀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다가 2020년 7월에 피크를 달리죠. 21,000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8월 4일 날 법을 통과시키는 종합부동산세를 많게 하고 증여 취득세를 올리고 취득세 및 모든 강한 손질을 했던 게 바로 나온 거죠. 자, 전국의 주택 증여 비율도요. 2019년 1월에 거의 19.9%에서 좀 내려가는 듯 하다가 다시 최근에 올라가는, 거의 그래프상으로는 흐름은 다 비슷합니다. 주택이나 아파트나. 자, 그러면은 전국 말고 서울 주택을 볼 때 서울 주택은 2019년 1월에 6,000건에서 8,000건, 12,000, 13,000건 하다가 2019년 12월에 22,000건. 주택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이 그래프 모양은 거의 흐름은 비슷합니다. 보니까 흐름은 비슷해요. 결국에는 뭐냐, 대책이나 이런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다시 또 이거 내려가는 것도 흐름이 비슷하죠. 그러다가 19,000건, 26,000건까지 서울 매매가 늘어나서 나오는 거죠. 서울 주택 증여도요. 2,000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습니까? 2020년 7월에 4,900건, 5,000여 건 정도가 나서 이 흐름은 다 비슷합니다. 주택도. 근데 서울 주택 증여 비율은 지금 보이다시피 40%에서 아파트는 아까 80%였는데 주택은 40%에서 30% 하다가 다시 올라서 10%, 18%, 8월 달에 피크로 오히려 28%나 증여 비율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흐름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의 주택이든 아파트건 간에 서울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 같다는 심리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주택도 전국과 서울을 보면은 2020년 최근 들어서서 이 빨간색의 서울 주택의 증여 비율이 월등히 높아지고 있다. 월등히 서울의 증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에 비해서 서울의 증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서울도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단독주택이가 됐든 다세대가 됐든 여기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여러 가지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전국 대비해서 서울이 월등하게 증여 비율이 높고, 자, 그 이후로는 서울이라든지 서울에 또 이런 입지가 좋은 아파트가 됐든 주택이 됐든 매물들은 앞으로도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다주택자는 건 2주택자 이상인데 2주택까지는 제가 시뮬레이션 해봤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는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는 세금입니다. 그러면은 3주택 이상부터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자, 3주택은요. 그러면은 2주택은 본인이 가지고 있고 1주택은 자녀 한 명에게 증여를 하게 됩니다. 큰 문제가 없어요. 취득세 여기 12%에 대한 문제는 있겠죠. 물론 그것까지 감안할 겁니다. 자, 4주택은 어떻게 되냐? 2주택은 본인이 가지고 있고 1주택은 자녀 한 명, 자녀 2에게 또 1주택을 줍니다. 그러면 4주택까지는 제가 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그 이상의 주택은요, 거의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자를 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저도 지금 상담을 하다 보면 20채부터 60채, 50채 최근에 많이 오십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보면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신 분들이에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분들은 이런 영향을 좀 덜 받는다. 그리고 그런 주택은 대부분 보면 다가구나 빌라나 다세대가 많았습니다. 아파트를 여러 채, 수십 채 가지고 있으면서 주택임대사업자 내신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법인사업자를 내신 것 같아요. 법인사업자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당장. 근데 법인사업자가 대부분 매수했던 것은 실투자 금액이 1억 미만인 이 경기도권이었어요. 서울에 이 갭이 많은 쪽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 중심권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첫 번째 제 분석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이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죠. 80%까지 갑니다. 10년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20억짜리, 10억짜리 아파트 사서 20억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합니까? 5억짜리 두 채를 사서 이게 10억으로 각각 5억씩 똑같이 10억 차익입니다만 이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한 채는 중과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똘똘한 한 채는 10억에 대해서 9억까지는 비과세고요. 9억 초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데 그러면 80%까지 나오면 이 10억에 대한 세금이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거 한 5억 남은 거 한 채를 중과세 하면은 상당한 세금이 나오죠. 내년 6월 1일 되면은 이제는 플러스 20% 되니까 최대 62%가 되거든요. 두 채만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제는 어중간한 거를 팔고서 똘똘한 한 채로 실거주할 거면 단순 투자가 아니고 실거주할 거면은 똘똘한 한 채로 올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이게 이제 서울에 있잖아요. 대부분. 서울에 있는 이 아파트라든지 이 다가구라든지 상가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앞으로도 더 인기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게 수요와 공급입니다. 공급은 적으면서 수요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두 번째 제 분석이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 지금 최근에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처음에는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사기가 힘들어졌죠. 원래는 정부가 당초에 2+2로 해가지고 4년까지 살 수가 있었는데 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제는 이제 법이 바뀌면 2개월 전까지죠. 6개월에서 2개월. 지금 현재는 6개월에서 1개월입니다만 주인이 살겠다고 하면 나가게 돼 있죠. 또 매수하는 자가 본인이 살겠다고 하면 그 요건만 갖추면 됐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시 지금 해설집이 나왔죠. 제3자가 살 때는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소유권 이전이 돼야 들어와서 살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이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매물은 많지는 않고 나오는 매도 매물이 수요는 더 몰리는 거예요. 가격은 올라가게 됐습니다. 거래는 많이 되지 않지만 가격은 올라가는 그런 지금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갱신 청구권도 지금 계속 그 해설이 그렇게 돼가는 이유 때문에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지금 2021년 6월 1일 보유자가 내년 하반기에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나 여러 가지 보유세를 내고 또 6월 1일부터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10% 더 가해지기 때문에 많은 매물이 나올 거라고 어떤 시장에서는 많은 예측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대세 하락으로는 일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대세 하락으로 가기에는 쉽지가 않은 지금 구조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계획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요. 이메일이나 댓글로 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